3개월 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 마지막 공장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30년간 순이를 보좌해온 김현수 비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70세 최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이는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해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중견 제조업체까지 일궈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친구도 여가도 심지어 딸과의 관계도 말입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사모님. 그래야지. 이제 정말 쉴 때가 됐어. 하지만 운명은 순이에게 쉼표 대신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대학병원에서 순이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하얀 진료실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라니.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여유를 찾으려던 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자신의 70년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특히 딸 수연과의 관계가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10년 전 수연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것. 결국 딸과 인연을 끊게 된 그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순이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수연이를 찾아줘. 김현수는 놀랐습니다. 순이가 딸 이야기를 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10년 전에 집을 나간 내 딸, 최수연을 찾아달라. 하지만 일주일 후 김현수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사모님, 따님께서 딸을 하나 두셨습니다. 딸, 수아라는 아이입니다. 현재 10살이고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손녀까지 있다니. 김현수가 수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따님의 일기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일기 속에는 수연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아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는 무서우신 분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라고.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마음을. 현수야, 그 아이, 수아를 데려와.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은 그 가을날, 최순이는 망우리 공원묘지의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화꽃 다발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곳을 찾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무덤을 말입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낯선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수연 1985에서 2019. 순이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제야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을까요? 5년이나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순이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돈과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연이 연인을 소개하고 싶다며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데?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공장? 그럼 별 볼 일 없겠네. 순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살면서 딸을 키웠는데 딸만큼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민호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성실하다고 밥이 나오니 현실을 봐야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나보세요. 민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최수연, 내가 내 딸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지. 하지만 엄마, 저는 민호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 수연은 그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차가운 반응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그럼 선택해. 그 남자냐, 엄마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다시는 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창문이 쾅 닫혔고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순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인데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해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단정하지 못한 머리 모양이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순이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딸 수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의 형태,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너는 누구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수아예요. 최수아. 순간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수아. 성까지 갔다니. 혹시 수연이가 내 엄마니? 네. 할머니가 혹시 수아 할머니예요? 엄마가 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자신이 전혀 몰랐던 손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요. 수아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다고?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가끔 무서우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 할머니, 따뜻해요. 엄마가 말한 대로예요. 수아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이어진 혈연의 고리였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고아원에서 살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5년 동안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5년 동안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다니. 수아야, 할머니가 너를 데리러 왔어. 2주 후 순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수아를 고아원에서 데려왔습니다. DNA 검사까지 마친 후였죠. 할머니, 이 집 정말 커요. 이제 수아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수아가 넓은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최동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5세인 동훈은 순이의 조카로 평소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동훈아, 어서 들어와. 고모, 오늘은 누가 함께 계시네요? 동훈이 수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수아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수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안녕, 수아야. 삼촌이야. 동훈이 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였습니다. 고모, 혹시 친척 아이인가요? 내 손녀야. 수연이 딸이지. 수연이요? 동훈의 얼굴에 진짜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고모께 딸이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몰랐네요. 10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끊었었는데 최근에 수연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 동훈의 얼굴에 진심 어린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예쁜 아이가 혼자. 동훈이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고모, 정말 잘하셨어요. 동훈이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혈육이 어디 가겠어요. 고모께서 그렇게 하신 게 당연하죠. 그리고 수아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좋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삼촌도 수아를 정말 예뻐할게. 고마워요, 삼촌. 수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동훈이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아야, 이거 삼촌이 사온 거야. 와, 뭐예요? 상자 안에는 예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아 선물이야. 수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순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훈아, 고마워. 수아가 좋아하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 갑작스럽게 아이를 키우시게 되어서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역시 너는 믿을 만한 조카야, 동훈아. 순이가 동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고모께서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주말에 제가 수아 데리고 놀러 다녀도 될까요? 정말? 그럼 고맙지.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동훈의 배려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순이와 수아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고모. 동훈이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혹시 법적인 절차 같은 것은 다 마치셨나요? 입양이나. 응, 다 했어. DNA 검사도 받았고. 아, 다행이네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순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동훈이 떠난 후 순이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삼촌이 좋지? 네, 할머니. 삼촌이 정말 친절해요. 그래. 역시 가족은 가족이야. 순이는 동훈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동훈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 윤미선이 물었습니다. 고모한테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어. 뭐? 그럼 우리는? 동훈 부부는 순이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동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순이가 학비까지 대주며 키워준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정말 고모 손녀가 맞을까? 왜? 의심스러워? 아니야. 그냥 갑작스럽잖아.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동우는 자신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이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 연세 드신 분들을 노리는. 맞아. 조심해야지. 며칠 후 동우는 다시 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아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수아야, 이번엔 색연필 세트야. 와, 고마워요, 삼촌. 수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동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고모,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수아가 고모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렇지? 나를 많이 닮았어. 혹시 확실한 증명 같은 건 다 받으셨나요? 순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혹시 누군가 고모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동훈의 말투는 정말 걱정스러운 조카의 그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받았어. 아, 그렇군요. 그럼 안심이네요. 하지만 동훈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모,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할머니와 손녀 간의 DNA 검사는 부모 자식 간 검사만큼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순이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건데 직계 부모 자식 간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모.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요? 저는 그냥 고모를 걱정해서 동훈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고모께서 확신하신다면 당연히 맞는 거겠죠. 저도 수아를 정말 예뻐할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순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우는 최근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거기에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서도 실패했고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친구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몇 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빚의 이자까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이의 상속은 절실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순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고모 손녀가 맞을까? 혹시 누군가 고모를 속이는 건 아닐까? 동우는 진짜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우는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수영과 최수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DNA 검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고모가 갑자기 손녀를 입양하게 되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수연은 실제 인물이고 201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진짜네요? 네, 하지만 DNA 검사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탐정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일반적인 할머니 손녀 간 DNA 검사는 부모 자식 간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동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수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순이를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동우는 다시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동우나 들어와. 이번에도 동우는 수아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쁜 그림책이었어요. 수아야, 이거 봐. 삼촌이 또 선물 가져왔어. 와, 고마워요, 삼촌. 수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동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고모,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왔어요. 뭐가 걱정이야?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순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고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 고모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해서. 동훈의 목소리에는 정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이가 동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동훈아, 내가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물론이죠, 고모. 고모가 속으시면 안 되잖아요. 동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순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아가 정말 고모 손녀라면 더 확실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수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들은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이와 수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할머니 자랑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했어요. 수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훈도 자주 찾아와서 수아와 놀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삼촌이 오늘은 뭐 해줄까? 삼촌, 같이 그림 그려요. 좋지. 뭘 그릴까? 우리 가족 그림이요. 수아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 자신, 그리고 삼촌까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수아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네. 동훈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수아의 말에 동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고모, 수아 정말 착하네요. 그래. 수연이를 많이 닮았어. 순이가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동훈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동훈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아내 윤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애 학원비도 밀렸고 작은애 병원비도. 알아.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동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빚의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고모 상황은 어떻게 됐어? 그게 복잡해. 뭐가 복잡해? 가짜 손녀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조사해 보니까 최수연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고, 하지만 DNA 검사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그래. 하지만 동우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순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봐.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 윤미선의 말에 동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동훈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훈 씨, 이번 달 이자 연체되었는데요.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한 달이나 연체되었어요.
빨리 처리하시지 않으면. 동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동우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고모가 정말 속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고모도 다시 생각해 보실 거고. 좋은 생각이야. 고모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동훈 부부는 자신들이 순이를 위해서 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며칠 후 동훈은 수아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수아라는 아이 아시나요? 아, 전학 온 그 아이요? 네. 사실 그 아이 할머니와 제가 친척인데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동우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시한부 환자세요. 췌장암 말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이 미래가 걱정되어서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될지. 참 안 됐네요. 네. 그런데 혹시 그 아이가 할머니의 상황을 알고 동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동우는 조심스럽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왜곡되어 갔어요. 그 아이가 돈 많은 할머니를 속여서 손녀 행세를 한다더라. 고아원 아이가 사기를 친다더라. 불쌍한 할머니가 속고 있다더라. 학교에서 수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아. 너 정말 그 할머니 손녀 맞아? 어떻게 갑자기 좋은 집에 살게 됐냐?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수군거림에 수아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정말 할머니 손녀야.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거짓말. 고아원에서 왔으면서 돈 많은 할머니 만나서 좋겠다. 우리도 그런 할머니 만나고 싶어. 가짜 손녀, 가짜 손녀. 수아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활기가 없었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 있니? 요즘 계속 시무룩하네.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요. 수아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수아의 변화가 다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동우는 계속해서 순이와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수아야, 삼촌이 또 왔어. 삼촌. 수아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힘들어도 삼촌과 있을 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수아야, 오늘은 뭐하고 놀까? 삼촌, 저 요즘 학교에서. 수아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수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수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고모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수아야,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니? 아니에요, 삼촌. 괜찮아요. 수아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순이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모, 수아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던데.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더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동훈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글쎄, 수아가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은 가끔 그래요. 어른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고모 혹시 다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무슨 말? 수아에 대해서요. 순이가 동훈을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혹시 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동훈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수아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순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인가요? 아이들이 수아를 놀리는 것 같아요. 가짜 손녀라고. 뭐라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순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날 밤 순이는 김현수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수야,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봐. 네, 사모님. 며칠 후 김현수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소문의 시작점을 찾았습니다. 누구야? 동훈 씨였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훈이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동훈이가? 네. 그리고 사모님, 동훈 씨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수아양에 대해 조사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순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동훈이가 그럴 리가 있을까? 그렇게 수아를 예뻐하던 동훈이가? 순이는 우선 동훈의 지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수야,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라는 게 있지? 미토콘드리아 DNA요? 응. 모계로만 유전되는 DNA 말이야. 김현수가 검색해 봤습니다. 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유전되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녀 간의 혈연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다시 검사해 봐. 누구도 더 이상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였습니다. 순이는 이제 동훈과 정면 승부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 동훈이 다시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수아를 위한 선물을 들고서요. 수아야, 삼촌이 또 왔어. 삼촌. 수아가 달려왔지만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어요. 수아야, 요즘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아니에요, 삼촌. 동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고모, 저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수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동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고모께서 시한부 환자시잖아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아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고모가 돌아가시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고모, 혹시 그 아이가 고모의 상황을 알고 동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시한부 환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순이가 동훈을 노려봤습니다. 동훈아, 무슨 소리야? 고모, 저는 고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이가 다시 고아원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면 제가 수아를 키우겠습니다. 정말 잘 키우겠어요. 순이는 동훈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동훈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수아를 위해서야?
물론입니다, 고모.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업 실패, 주식 손실, 친구 보증으로 인한 몇 천만 원 빚. 내가 다 알고 있어. 고모.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순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동훈이 아내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모한테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어. 우리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아이를 고모한테서 떼어놓거나 설령 진짜 손녀라도 고모가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처분하면 되고. 동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이건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훈아,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살 아이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고모, 제발. 저는 정말 고모를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 순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결과야. 99.99% 일치. 이제 더 이상 트집 잡을 거리 없겠지? 동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저는 고모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손녀를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해 줬어야지. 그 아이를 의심하고 괴롭힐 게 아니라.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삼촌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수아의 순수한 눈빛을 받고 동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아야, 삼촌, 저 정말 할머니 손녀 맞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수아의 말에 동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훈아,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고모, 나가라고 했어. 동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결국 동훈은 집을 떠났습니다. 동훈이 떠난 후 순이와 수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삼촌이 왜 그랬을까요? 수아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가짜 가족은 이익 때문에 가족인 척하는 거고. 그럼 할머니와 저는?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순이는 남은 시간 동안 수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수아 때문에 정말 행복해.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순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할머니는 수아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하지만 순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수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자. 순이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김현수 부부를 수아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순이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아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수야, 수연, 수아 장학재단을 만들어줘.
고아원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입니다, 사모님. 순이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긴박했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수아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아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 같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수아야, 울지 마. 할머니가 수아를 위해 다 준비해뒀어. 순이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현수 아저씨, 아주머니가 수아의 새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야.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항상 수아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볼 거고.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해.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수아야. 할머니는 수아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에라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아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엄마도 할머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라고. 순이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나를 용서해줬구나. 그날 밤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은 채로. 순이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생전에 순이가 도왔던 사람들, 사업 관계자들. 하지만 동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수가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동훈이 순이 사망 직후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유언장에는 동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재산은 수아에게 상속되었고 김현수 부부가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설립한 수연, 수아 장학재단도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울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동훈은 순이 사망 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가 퍼뜨린 소문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년 후 동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동훈도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했는지, 순이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가끔 수아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10년 후 21살이 된 수아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수와 장학재단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아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아양이신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중년 남성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최동훈입니다. 순이 고모님의. 수아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그 삼촌이었어요. 하지만 동훈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삼촌, 수아야, 미안해.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이 정말 나쁜 일을 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아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을 미워하지 않아요. 수아야,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아야, 삼촌이 이제 와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수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도 착한 사람이 되세요. 그럼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15년 후 망우리 공원묘지, 조용한 가을날. 26살이 된 수아가 두 개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수연의 무덤, 다른 하나는 할머니 순이의 무덤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수아 소식 들려드릴게요. 수아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아원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수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수아는 어느새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훈 삼촌도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말씀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김현수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들이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수아야, 집에 갈 시간이야. 네, 아빠. 수아는 이제 김현수 부부를 진짜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무덤을 바라보며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할머니 말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수아가 김현수 부부와 함께 멀어져가는 뒷모습 속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순희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수아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아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돈과 욕심으로 얼룩진 동훈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순이와 수아는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탐욕에 눈먼 자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사랑을 선택한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최순희와 수아, 그리고 동훈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 이것이 최순희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였습니다.